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기사 사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친자 확인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외로 많은 외신들이 그리고 조명을 했고 왜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각 외신들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살펴봤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겨울옷을 입고 빨간 신발을 신은 여자아이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스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적었는데요. 딸을 저런 식으로 공개한 건 김 위원장으로서는 특정 수준의 평온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추정되고 있기를 딸 김주애는 12에서 13세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대학 입학이나 군 입대를 준비하려면 아직 4에서 5년 정도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사일 테스트를 할 때 데리고 온 건 딸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 거고 아니면 고모 김 여장 당 부부당처럼 고문이나 아니면 물밑 플레이로 뛸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다만 BBC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목부터 레어라는 단어를 쓰면서 흔치 않은 모습이다라고 했는데요. 북한 지도자들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넘겨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 전에는 공식석상에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위의 부분과 공감을 했지만 김 위원장의 딸은 학생인 듯하고 정치적인 지위를 갖기에는 아직은 너무 어려 보인다라는 지적을 하네요. CNN도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모습도 함께 드러낸 점을 주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리설주의 등장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미사일 발사 같은 공격적인 메시지의 발신에 악영향을 줄이거나 내부 문제가 있을 때 김정은 일가의 결속력을 입증하려고 기획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AP통신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이 딸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미사일 참관한 건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미사일 아직 안전하고 위협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설계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24도 보실게요. 김 위원장의 자식들을 언급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점에 의미를 더욱 뒀습니다. 김 위원장이 정상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외교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속내를 가지고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딸을 공개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또 북한의 식견을 가진 전문가 박세영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과도한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폭이 40년 만에 최대폭을 이뤘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한층 강해지면서 연준의 과도한 긴축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상 국채는 아시겠지만 장기물일수록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단기물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죠. 그런데 특히 지난주에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인 3.75에서 4%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신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어느 정도 공감되는 형성이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지난 FOMC에서도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이번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역시 앞으로 몇 주 동안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12월에 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은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최종 금리 수준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 이사들
터질 간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최종 금리를 5에서 5.2%, 최대까지는 7%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반면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 충격을 감안하면 당분간 금리 인상이 필요하겠지만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0.75에서 1%를 추가하는, 즉 연준의 최종 금리가 4.75에서 5%가 적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아직 연준은 5에서 5.25% 수준까지 최종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대다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는 파월 푸시에 나설 것이다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역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연준이 다음 달에는 4.5%까지 올리고 내후년에는 2, 3, 5월까지는 각각 0.25%포인트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과잉 긴축이란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결국 미국 의회가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로이톨트 그룹에 따르면 불필요한 침체가 발생할 경우 양의회가 연준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두고 논의를 시작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과잉 긴축이 연준의 독립성 제한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국내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국내 12개 주요 증권사 가운데 내년 코스피 예상지수를 2,000에서 2,600까지 제시한 증권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국내 증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본격화하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 증시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 내년 상반기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이 종료되고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주식 비중을 확대할 기회다라고 조언도 나오는 이유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탈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내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더욱더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경우 이런 갈등 속에서 미국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주가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의견도 함께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장은 또 어떻게 마감됐을지 함께 살펴보시죠.